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저 내용 한번 봅시다. 대화문 내용. 그래서 listen and talk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내기냐면 be와 boy와 woman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거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그죠? 자, boy와 woman.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늘 한 대상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Mom, I need to fill out this form for tomorrow's career counseling program. Could you help me? 이렇게 됐어요. 자, need to fill out.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얘가 동사죠. 자, 이 form 양식을, 그죠? 종이 양식을 무엇을 위한? For tomorrow's 내일의 직업 상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죠? 위해서라고 해도 되고 위한 이 양식을,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Could you help me? 자, could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공손하게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Sure, let me see. Let me see라고 하는 건 명령문이지만 이거는 내가 보게 해줘가 아니라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You already wrote your dream job and hobby. 자, already 우리 오늘 다 틀린 단어. 그죠? 이미, 그죠? 너는 이미 썼다. 그죠? 이거 원래 현재 완료랑 같이 많이 쓰죠. 그죠? 현재 완료. 그래서 이미 뭔가를 해버렸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과거랑도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너는 이미 너의 그 꿈 직업과 합의를 썼구나. 맞아요. I want to be a PE teacher. 자, PE teacher라면 어떤 선생님? 그렇죠. 우리 칼같이 붙여주죠. 그죠? 그리고 my hobby is watching sport games예요. 그죠? 스포츠 게임즈를 보는 것이 나의 합의래요. 그죠? 그래서 but writing my strengths hard. 잠깐만 뭐야 이거? is hard. 그죠? 자, 보시면 strengths에 s 붙어 있죠? 강점들이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es 아니에요. th 뒤에 es 붙이지 않습니다. 복수 만들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점들이 주어가 아니라 강점들을 뭐 하는 거? 적는 것이. 얘가 얘이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분들 are 쓰면 안 돼요. is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hard, 어렵다. What am I good at? 자, be good at이라고 하는 지금 비동사 들어가 있으니까 am을 앞으로 꺼낸 거예요. 무엇을 내가 잘하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글쎄, 내 생각에는 you have lots of strengths. 너는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strength 여기도 s 붙어 있죠. 자, first of all, 먼저 처음으로, 그렇지, 첫 번째로 you are good at playing baseball. ball이잖아. 그죠? 자, 보시면은 동사가 어쨌든 비동사이기 때문에 aren't you? 우리가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이라 그러죠. 안 그래?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aren't you? 만약에 일반 동사면 앞에가 일반 동사면 don't you?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3인칭 단수 주어면 doesn't he?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으면 그 조동사 그대로 가져와서 not이나 반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그죠? 자, yes, I'm good at playing baseball. 나는 베이스볼 잘하지. 그죠? And you have many other strengths. 자, other이 나왔죠? other은 선생님이 항상 무슨 명사랑만 어울린다? 복수 명사랑. 그래서 다른 직업들,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many 여러분들이 other strengths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한 단어로 바꾸면 이때는 others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others는 당연히 다른 강점들을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맥락상 알 수 있기 때문에 others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you're right. 너는 맞아. I also work well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야. 보세요. other 다음에 person이 아니라 people. others people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others는 다른 사람들이고 people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other만 형용사로 이렇게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또한 잘 이래요. 그죠? And I am good at listening to people. 자, listen은 항상 to랑 같이 쓰죠. 그래서 ing가 붙든 투부정사가 붙든 우리는 항상 to랑 같이 써서 누구누구에게 귀 기울이다. 누구누구에게 이야기를 듣다. 이런 식으로 쓰죠. Right, 맞아. You're good at so many things. 너무나 많은 것들에. Thanks, mom.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남자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이제 엄마랑 대화하면서 찾아가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주된 대화 내용의 주제는 이 남자아이의 B의 장점들, 그죠? 장점들을 찾아가는 게 이 대화의 주된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왜냐면 이제 내일 이제 커리어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작성해야 할 문서 형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적으면서 내 강점이 뭔지 몰라서 엄마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법은 없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listen and talk 두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자, girl과 boy가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주면 절대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girl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이슨. 자, 남자 이름이 제이슨이네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주세요. 아, 보이의 이름이 제이슨이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Jason, I read your paper. 여기서는 미안합니다. red예요. 이걸 red로 발음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게 it was so amazing. 나는 너의 이 페이퍼라 그러면은 사실 글이거든요. 과제물 글이에요. 보통은 이제 논문을 얘기하는데 대학에서는 나는 너의 종이를 읽었다가 아니죠. 그리고 너의 과제물을 항상 읽는다예요. 어제 읽었을까? 이미 읽었겠지, 그지? 어젠지 뭔지인지 모르지만,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was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여기도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둘 다. 네.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에세이는 모든 수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페이퍼는 보통 과제로 낸 글들을 우리가 페이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요. 이 페이퍼가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고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맥락이 다르죠, 그죠? 자, 너무나 멋졌어, amazing 했어, amazed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과제가 이제 신나했다, 놀라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Thank you for saying that. 자, thank you는 우리가 thank 누구에게 for 이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너에게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다니 정말 고맙다. I'm trying hard. 자, 여기서 hard는 부사로 어떻게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try to라고 하는 걸 be trying to 하고 hard 넣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improve my writing skills. 나의 글쓰기 스킬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improve는 무언가를 더 좋게 만들다는 거예요. make something better입니다. 알겠죠? I want to be a writer someday. 자, 여러분 someday는 언젠가라는 부사예요, 얘가. 아시겠죠? 한 단어 부사예요. Really 남자애가 되고 싶은 꿈이 나왔죠. 남자애가 뭐가 되고 싶대, 얘들아? 작가가 되고 싶대 언젠간. 그죠? Really, I want to write well like you. 나는 원한다, 쓰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합시다. 어떻게 쓰기를 원한대? 근데 누구처럼? 너처럼. 자, 부사가 두 개 나왔죠. 그죠? 부사 덩어리가. 자, 계속 I가 주어가 돼서 의문문이 나옵니다. What do I need to do? 그죠? 무엇을 내가 할 필요가 있니? 그죠? You need to read a lot of books. 자, a lot of 나왔으니까 books. 그죠? 남자의 첫 번째 조언이 이거네요. 책 많이 읽으래요.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조언이죠. 그죠? 왜냐면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주어가 reading이 나왔습니다. 읽는 것. 그러니까 동사에 뭐가 붙었죠? s. 그죠? 자, 읽는 것은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의 글쓰기를, 글을 더 좋게. 그죠? 여기서는 better는 well의 비교급이 아니라 gut의 비교급이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목적어, 목적보어의 관계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What else? 자, what else라고 하는 건 다른 무언가라는 뜻이죠. 그럼 끌어보면 do I need to do? 그죠?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까? 그죠? 다른 무언가가 뭐 있냐고. Well, I write almost every day. 자, 거의 언제? 거의 매일. 그죠? 나는 글을 쓴대요. 자, why don't you가 나왔어요.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why don't you start keeping a diary? 너 글 쓰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어때? 라고 하는 거죠. start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dvice. 그죠? 너의 조언에 대해서 너한테 고맙다. I will start today.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죠? 예, 작심삼일. 그래서 여자아이한테 남자아이가 뭐 하고 있죠? 그렇죠. writing 우리가
how to improve writing skills 하는 거를 우리가 보이가 누구한테? girl에게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있죠. 이게 요 글의 우리 그 메인 사건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작은 지문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자애와 남자애가 나옵니다. 이제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표시하실 거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play basketball. 제안했죠? 그럼 let's 우리 바꾸면 why don't we?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Well, I'm not good at playing basketball. Are you? Are you? 라고 물어본 거는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Are you good at playing basketball까지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are you까지만 한 거예요. Yes, I think I am. 내 생각에 나는 뭐 하는 거 같아? 나도 못하는 거. I am이니까. I am not good. not이 들어갔으면 I don't think I am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yes라고 말했으니까 yes I am이니까 나 잘한다고. 그죠? 근데 I think를 붙여서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는 거 같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여기도 뒤에 뭐가 생략돼 있겠어요? I think I am good at. 그렇지. 그렇죠. 그게 있겠죠. 그죠? What are you good at? 넌 도대체 뭘 잘하니? 약간 비꼬는 것 같죠? 그죠? I'm good at playing soccer. 한대요. Okay, then let's play soccer. 자, 여자애가 양보를 해서 play soccer 하자고 합니다. 그죠? 축구도 이겼어. 축구도 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Let's play soccer.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상황만 보시면 돼요. 자, B번 나옵니다. 제시카. 자, 여자의 이름이 바로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지에서 이제 제시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제시카야,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are going to 동사 원형. 그죠? 우리 이거 미래 표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For the school talent show를 위해서. 그렇죠. 탤런트 쇼를 위해서. I didn't decide yet. 그죠?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그죠? 여기서 don't 쓰시면 안 되고 didn't 쓰는 게 더 낫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현재 완료로 써서 haven't decided yet 이라고 써주는 게 더 사실은 낫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yet이 아직이란 뜻이죠. 네. 부정문이라서 아직이라고 쓰이는 겁니다. 또 현재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랑 원래 같이 쓰는 친구죠. already랑 똑같이. 그죠? What am I good at? 내가 뭘 잘하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good at dancing. Aren't you? 자, are이 나왔으니까 aren't you? 그죠? 그죠? Not really. 그렇지는 않아. Not really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죠. I am not really good at danci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But 그러나 I think I'm good at singing. 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는 거. 그렇죠. I like singing very much. 아주 많이. 그죠? like singing 한대요. 자, much가 많이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Really, actually, 사실은 I am planning to play rock music with my band. 자, I am plann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뭐 하고 계획 중이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려고 진행형이니까. 그죠? 계획 중이다. 이거 미래 표현이에요. 그죠? I am going to라고 바꿔도 돼요. I am planning to를. I'm going to play rock music with my band. 내 밴드와 함께. Why don't you sing for us? 잠깐만 기다려봐. 밴드에 보컬이 없어? 일부러 영입하려고 안 구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죠 지금. 남자애가 그죠? 너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여자애 꼬시려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why don't you? 자, 여기서 중요한 건 why don't you죠, 그죠? 너 보고 제안하는 거예요. Sing for us.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해주는 게 어떠냐, 그죠? Sure, I'd love to. I'd love to의 이 드는 뭐의 줄임말? 그렇지, would. 그래서 원래는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이게 want to랑 똑같죠. 근데 이 like를 지금 뭘로 바꾼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엄청 하고 싶다, 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당연히 나 하고 싶어라고 할 때 I'd like to, I'd love to까지만 얘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여기에는 I'd love to sing for you. 그죠? 너희들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되겠죠. 넘어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자애가 이렇게 가입하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Listen and talk to 한번 보도록 합시다. Hello, Mr. Watson. 그죠? 왓슨 씨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doing this interview. 자, 이번에는 인터뷰를 하다를 우리가 동사를 못 썼죠? 인터뷰를 하다라는 동사로 do를 썼어요. 근데 do를 우리가 ing를 붙여서 이 인터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한테 감사하다. Sure, no problem. 물론이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This interview is for students. 자, 이 인터뷰는 비동사 다음에 그냥 바로 전치사 넣어서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죠? 근데 어떤 학생들인지 볼까요? who가 나왔으니까. 자, students가 복수기 때문에 want는 그냥 s를 안 붙이고 나와야겠죠? 얘가 주어니까. 그죠? 자, want to be food stylist. 자, food stylist들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죠? 좋아요. Can you tell me about your job? 자, tell me. 그죠? 근데 무엇을, 자, 누구에게가 나왔고, tell은 누구에게가 먼저 나오면 to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이 나올 때 뭐가 같이 나왔죠? about 써도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주다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 말해주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사회자네요. 그죠? 자, sure, you may see pictures of food in books or on TV. 자, may see니까 너는 볼지도 모른다. 자, pictures니까 그림들을. 무엇의 그림들이냐면 food의 그림들을. 어디에서? books. 혹은 TV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은 우리가 책 안에서라고 하는데 TV는 on. 그렇기 때문에 all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써줄 때 전치사를 각각 다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TV가 on이 나오는 이유는 원래 TV는 스크린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면에서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 TV라고 안 하는 겁니다. 자, food stylist 자는 decorate 한다. 아이고 빨간색으로 해야겠죠. decorate 한다. food를.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good for or movies. 저 그림인들이나 사진들이나 영화들을 위해 어떻게 보이도록? 좋게 보이도록. 그렇죠? 여기서 look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각 동사. You look happy의 그 look을 투부정사로 써서 보인다, 보이도록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그죠? 여기 well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자, I want to be a food stylist like you. 너와 같은 food stylist가 되고 싶다. 그죠? What do I need to do? 또 조언을 구하네요.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그죠? 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감동 파괴니까. You need to learn. 너는 배울 필요가 있다. 사실 근데 learn은 우리가 또 about을 쓰면 무엇을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배우면 about이에요. Many kinds of food. 그죠? 많은 종류들의 음식에 대해서. What else do I need to do? 다른 무언가. 그죠? 내가 해야 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You need to study art. 너는 뭘 공부해야 된대? 미술을. 그죠? Creativity is important 했어요. 그렇죠. Alright, 알겠어요. Thank you for your time. 당신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Mr. Watson 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ank you for spending your time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말 그대로 your time. 네 시간 나한테 투자해 줬잖아. 그래서 너의 시간에 대해서 고맙다 하고 끝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인터뷰 글이 나왔고요. 자, do it yourself. Hey Mandy야, what are you looking at? 넌 무엇을 보고 있니? 그쵸? 우리 진행형 나왔죠? Hey Edward. 자, 그러면 우리 이름은 다 까발려졌어요. 맨디가 여자애, 에드워드가 남자애. 그렇죠? 이런 이제 이름들 잘 보시면서 Look, 봐봐. Some volunteers. 자, 몇몇 참가자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죠. some이 나왔으면 당연히 복수가 나와야 돼요. are needed. 자, 보세요. 필요하다, 필요된다. 그렇죠. 요구된다 이런 뜻이죠. For the school festival을
위해서. 수동태죠? 여러분? 그죠? 그치. Really, 정말 I want to help out.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죠? help나 help out이랑 되게 비슷해요. You know, 너는 안다. That I'm good at drawing pictures. 내가 잘 그리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건 수서수정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s 이런 것들 꼬박꼬박 잘 붙이는 거예요. I think 내 생각에는 내가 do something 할 수 있을 것 같아 for the festival을 위해서. 그지? 머릿속으로 막 쑥쑥 돌아가죠. 자, 그래서 남자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애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I think you can help out 할 수 있을 것 같아 at the cartoon event에서. 그렇죠. 우리 만화 행사에서, 그죠? 우리 행사에서라고 할 때 어떤 전치사 썼어요? at 썼어요. 그죠? 행사는 안에서 열릴 수도 있고 밖에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at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in. 그죠? 근데 이벤트라는 것 자체가 얘가 이벤트는 언제나 늘 안에서든 밖에서든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는 항상 at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in the party라고도 하지만 at the party를 더 많이 써요. 왜? 파티는 집 안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집 밖에서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Right, 맞아요. Why don't we? 자, 이번에 why don't you가 아니라 why don't we예요. 그러면 이거는 let's apply together랑 똑같은 뜻이죠. 그죠? 함께 지원하자. 그죠? 그래서 well, 글쎄 I'm not good at drawing pictures.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근데 but이 나왔으니까 바뀌겠죠. I'm good at playing board games. 그죠? 그럼 you can help out 할 수 있어 at the game event. 여기서 then은 그 후에가 아니라 그러면이란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죠? 이렇게 then이 되게 어디에 어떤 맥락에 나오냐에 따라서 그 후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때란 뜻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Okay, let's go and apply. 그죠? 자, 가서 apply. 그죠? and로 우리가 동사 2개 나왔죠? 자, to become volunteers가 되기 위해. 그죠? apply 여기 뒤에는 for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안 쓰네요. apply는 원래 for이랑 같이 써서 우리가 어디에 지원하다입니다. 근데 apply는 또 이게 적용하다. 새로운 규칙이나 이런 걸 적용하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다 할 때는 to를 씁니다. 이 apply의 명사형이 application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바로 앱의 약자죠. 그죠?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맞게 적용된 프로그램들을 applic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apply는 나중에 가시면 고등학교 가시면 apply for과 apply to로 같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he applied for a new research team. 새로운 조사팀에 지원했다. 그죠? This rule can apply to my class. 이 룰은 적용될 수 있다. 내 수업에 그죠? 이 룰은 적용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써요. apply는 he applied the new rule to his class. 이런 식으로 무엇을 어디에 적용시키다로도 쓸 수 있어요. 얘는 주어가 적용된다. 얘는 주어가 그가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시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룰이 적용당한다. The rule can be appli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문은 또 끝났죠, 그죠? 그래서 대화문은 늘 내용이 문법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다음은 우리가 문법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첫 번째 문법은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목적격 보어가 뭐냐면 목적어의 상태를 말해주는 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얘기를 했는데 이 행동은 이 문장이 끝나기까지 뒤에 무언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I라고 하는 주어 뒤에 am이라는 동사를 놓았다면 우리는 나는 어떤 상태이다 라고 말하면 그 상태를 안 말해주면 문장이 완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어떤 상태를 넣어주는데 그게 우리가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A doctor. 그러면 여기 들어간 이 doctor라고 하는 명사는 앞에 있는 I라고 하는 주어가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 I develop. 나는 개발한다. 그러면 이 develop라는 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죠. 그럼 뭘 만들어낸다라고 해볼까? develop. 오케이, a pencil. 그죠? 연필. 좋아요. 좀 더 나가서 a computer program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명사가 들어갔어요. 이 명사는 내가 디벨롭하는 대상이니까 얘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명사를.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건 어떨까요? I want to be happy. 자, 이번에는요. want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죠? 자,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를 봤더니 단순한 물건이나 단순한 어떤 뭐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명사를 넣어줬어요. 투부정사로 만든 명사를. 그래서 얘도 똑같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문장을 want라는 동사는 늘 무엇을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무엇을 채워넣어 주는 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keep. 자, keep이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해 봅시다. keep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다, 무엇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다 주어를 좀 써볼게요. 뭐라고 써보냐면 I라고요. 자, 그런데 keep이라고 해놓고 the coffee 라고만 하면서 끝나면 우리는 나는 그 커피를 보관한다, 보호한다라는 뜻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갑자기요 한 단어가 더 들어와요. cold라고 하는. 게 유지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cold라는 형용사는요 문장에 부사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친구예요. 그러면 갑자기 keep이 뒤에 한 덩어리를 더 달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cold가 내가 추운 거예요? 커피가 차가운 거예요? 커피. 그렇죠? 얘가 커피라고 하는 이 내가 유지하는 대상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되죠. 얘를 우리가 목적 보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동사들은요 여기에다가 단순한 cold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나 아니면 we call him Billy, 우리는 부른다, 빌리에게 전화한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we call him 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에게 전화한다예요. 근데 we call him Billy라고 하는 이 명사를 하나 더 붙여주니까 우리가 빌리가 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부르는데 빌리라고 부른다. 이것도 힘이라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애들은 요 대상과 그 대상의 상태를 설명해 줄 때 뭐 동작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작을 함부로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동사를 형용사나 명사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누가 있는 이런 친구들, 즉 우리가 어떤 동작을 말했을 때 이 뒤에 그 동작을 당하는 대상과 그 당하는 대상의 상태까지 말해줘야 하는 이런 형식을, 이런 동사를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부르죠. 그죠? 자, 이 오형식 동사들은요, 여기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쭉 설명해드릴 테니까 한번 제주 것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자, 오형식 동사들의 가장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오형식 동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적 보어 자리에, 자, 선생님이 일단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여기다 동사죠. 동사고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게 동사고요. 주어는 당연히 앞에 들어가는 건데 얘가 앞에 주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명령문이라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로 명사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목적 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목적 보어 자리에는 보통 명사나 형용사 같은 재료가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가 늘 명사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친구예요. 바로 이 목적 보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동사들은요. 목적 보어가 명사나 형용사를 쓰는 가장 일반적인 친구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keep, 그 다음에 cal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make, 그 다음에 elect, consider, think of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러니까 elect는 우리가 선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반장을 뽑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를 반장으로 뽑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친구고 consider는 우리가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리더로 여긴다. 이런 식으로요.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긴다라고 하는 건 생각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think of라고 하는 단어랑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ke는 우리가 선생님 make는 사역동사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게 그죠? 생각이 났다면 make가 사역동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make는 무언가를 만들다도 되고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다도 되고요. 누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주다도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 하도록 만들다라고 이렇게 사역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쓰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make를 보고 그 문장마다 그냥 뜻이 되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 개로 사용 가능한 애가 나왔을 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걸 가장 알맞게 해석이 되는 애로 맞게 써준다. 그게 문법의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오형식 동사가 무엇들이 있냐?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역동사입니다. 얘는 이렇게 할게요. 목적 보어가 동사 원형이 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make와 have와 let이 있고 여기에 help라는 준사역동사가 있죠.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얘는 사역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자, 이 친구들은 보통 동사 원형만 들어가는데 이 help라는 친구는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to 부정사도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 get이라고 하는 친구는 시키다의 느낌이긴 한데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고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그런 상태로 만들다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동사 원형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뭐만 가능하다? 얘는 to 부정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키다, 허락하다, 도와주다 라고 하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얘네가 특별한 이유는 뭐다?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는 그죠? 없는데 얘네는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네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 이유는 이 앞에 있던 to라고 하는 친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to는 여전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동사, 사역동사로 쓴 얘네들이 시제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현재 완료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예요.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뭐 I had him fix my computer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를 가지고 있었다. 뭐 내가 노예 시장인가요? 뭐 내가 무슨 뭐 노예 부리는 사람인가? have는 어쨌든 소유하다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면 되게 이상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fix까지를 같이 먹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고치도록 했다. have는 강제로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러운 느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리죠. I had my computer fixed.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고등학교용인데 보세요. 컴퓨터 여러분들 여기다 fix를 썼다는 건 여기 목적어가 그걸 능동적으로 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칠 수 있어요? 맞췄지. 내 이름은 컴퓨터. 지금부터 너의 정신 상태를 고치겠다. 뭐 깡패 연출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면 쓸 수 있겠죠. 근데 컴퓨터는 고쳐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라는 형용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PP라는 형용사를 넣어줄 수 있어요. 왜? 목적 보호 자리에 선생님 뭐 들어간다 했지? 형용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형용사 넣어줘도 괜찮아요. 단 어떤 관계일 때? 이 컴퓨터가 고치는 게 아니라 지가 고쳐질 때, 고쳐지게 했을 때. 그러면은 컴퓨터가 예를 들어 컴퓨터 고칠 때는 이 ing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ing를 좋은 질문이에요. ing를 요즘 영어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ing를 원래 안 씁니다. 문법적으로는 안 쓰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면 얘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ing 대신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의 의미가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과 pp만을 사용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는 head랑 누구밖에 없냐면 get밖에 없어요. got.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누가 뭐 당하게 했다라는 느낌으로, 되게 했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I had my hair cut. 이거죠. 이게 사역동사 쓴 거예요. 왜냐면 cut의 과거분사, 잘린인도 컷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 머리가 자르게 했다? 잘림 당했다. 잘림 당하게 했다. 누구에 의해서? 헤어드레서에 의해서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말해줘도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 누가 고치게 했겠어요? 나 말고 무언가 다른 사람인데 보통 뭐 엔지니어가 고치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아마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오형식 중에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목적보에 동사 원형과 그 다음에 VING와 과거분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친구예요. 우리가 얘를 지각동사라고 하고요. 지각동사는 우리가 이제 누가 어떤 행동하는 걸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지가 알 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오감, 눈, 코, 귀, 입, 피부를 통해서 어떤 대상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인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각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보잖아. 예를 들어 본다. 봐봐. 내가 서아가 머리를 긁고 있는 걸 본다면 내가 보던 그 시점에 서아가 머리를 긁는 중이어야겠지. 반드시 내가 본다라는 행동과 서아가 머리를 긁는다라는 행동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아가 머리를 긁는다라고 하는 scratch라는 동사를 우리가 따로 그냥 처리를 안 해주고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야지. 야 너가 무슨 누나를 떼가지고 뭐 과거로 보내가지고 과거에 서아가 하고 있는 걸 지금 본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 그죠? 흥미로운 이야기긴 한데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다른 처리를 안 하고. 그래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지각동사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대부분 시각으로 받아들여요. 인간은 눈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청각이에요. 귀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쓰는 거는 촉각이에요. 촉각 사실은. 촉각. 촉각을 많이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홍서가 숙제를 하는 걸 맛봤다. 이렇게 써요? 이상하잖아. 맛봤다는 그래서 남이 뭐 하는 걸 맛보는 거가 힘들단 말이야. 그지? 그지? 우리가 보통 한국어에서 뭐 누가 뭐 하는 걸 한번 맛을 봤어 라고 하는 건 보통 한번 체험해 봤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회화적으로 바꾼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고 우리가 후각으로 누가 뭐 하는 거를 맡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찌개가 타는 걸 냄새 맡았다라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모가 욕을 하는 걸 냄새 맡았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지? 뭐 욕에 냄새가 있나요? 그죠? 주문의 느낌 아닐까요? 그지? 그래서 대부분 이 친구들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 이거에 적어되어 있어요.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로 look at과 see와 watch라는 친구들, 그리고 청각은 hear과 listen to, 그 다음에 촉각은 feel, 이렇게 정도예요. 그래서 요 정도이고, 얘네들은 얘네가 문장의 주 동사로 여기 빨간 자리에, 요 자리에 얘네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뒤에 누가 어떤 행동 하는 것을이라고 했을 때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됩니다. 얘네 둘이 같은 애 친구예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I heard him sing. 미안해요. I heard him call 혹은 calling, 그죠? me. 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자, 이렇게는 쓸 수 있죠. 자, 예외 봅시다. 자, I heard my name. 자, 내 이름이 부르는 걸 들었다. 안녕. 안녕. 난 내 이름이라고 해. 그죠? 지금부터 누굴 불러볼까가 아니라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렇죠? 지는 걸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call, 그렇죠? called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문법 한과 내지 두과 정도의 내용을 그냥 문법 교과서, 문법 책에 있는 두과 정도 내용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1, 2, 3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동사들은 다 투부정사를 넣어줘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1번을 제외하고 2번과 3번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여기에 단순한 형용사나 명사를 넣는다는 거예요. 즉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커피를 차갑게 유지한다. 봐보세요. 커피가 차가운 게 행동이에요? 아니죠. 근데 나는 현모가 나를 쳐다보도록 시킨다. 자, 보세요. 현모가 쳐다본다. 이건 현모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죠. 그래서 이 사역동사랑 지각동사가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조건 어떤 동사를 봤는데 누가 뭐 하도록이라는 동사 느낌으로 뭔가 시키거나 부탁을 하는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투부정사 무조건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1, 2, 3번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to 부정사가 들어간다. 나머지 전부가 다. 이걸 우리가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과의 내용이 바로 요 문법이 4번입니다. 근데 이 4번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1, 2, 3번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형식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이 문법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동사들이 뭐가 있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동사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원한다. allow, 뭐 한다? 허락하다. ask는 우리가 물어보다인데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물어보다 라는 건 결국 부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지? 봐봐. 내가 동엽이한테 숙제를 해와달라고 물어봤어. 해줄 수 있겠어? 라고. 그게 뭐 했다는 거야? 부탁을 했다는, 그치?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죠? 선생님, 텔은 4형식 동사 아닌가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자, 그 대신에 누구에게 무엇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뭔가를 해달라고 말해주다는 거예요. Hey, 홍서, I told you to bring some food for me. No. 그죠? 부들부들. 그죠? 그래서 부들부들. 그다음 expect는 뭐 하다예요? 이게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대하다 혹은 예상하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의 의미로. 자, advise입니다. 얘는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C가 아니라 S이죠? 충고하다. 그죠? 그러니까 충고하다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여동생 보고 공부 좀 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 내 여동생이 목적어고 공부하는, 그죠? 공부하라라고 행동을 여동생이 하는 거니까 여동생에 대한 꾸민말이 되는 거죠. 그 공부하라고가.
그죠? 그러니까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엔 충고하다라는 동사는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지각 동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 advised my sister to study. 이렇게요. 그죠? 자, order. order는 우리가 아니겠죠. 나는 누구에게 그쵸? 뭐 누구에게 주문하다 한다.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너무나 많이 보는 친구 중에 하나가 cause입니다. cause는 누가 뭐 하도록 야기하다, 원인을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친구들 중에 또 투부정사를 쓰는 애들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force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force. 얘도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강요하다. 누가 뭐 하도록 강요하다. 그죠? 선생님이 계속 누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누가는 강요를 하는 주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적격으로 무조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강요했다. 내가 그의 과제물을 읽도록.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미예요. 아시겠죠? 해석은 내가라고 되지만 무조건 여기는 미가 들어가. 영어에선 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I는 여기 들어가죠. 근데 이 실수를 분명히 누군가는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는 제 말을 한번 깨보세요. 네가 틀렸어를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강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오형식 동사가 사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닌데 더 있는데. 가장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친구들은 사실은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요 친구 세 개예요. allow, expect, cause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거의 맨날 나와요. 그죠? 참고로 이 want랑 똑같은 친구로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친구가 뭐냐면 바로 would like입니다. 그래서 이 would like를 to 부정사를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want랑 똑같이 누가 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I would like you to be quiet. 나는 네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되게 공손한 표현이에요. I would like you to be quiet. 저기 입 좀 다물어 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네요. 그죠? 공손한가요? 그죠? 그죠? 그래서 want는 보다는 항상 would like가 훨씬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알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설명을 제가 다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보셔야 되냐? advis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사는 나에게 충고했죠. 일단 동사가 충고했다죠. 자, 내가 무슨 행동하라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면 advised는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지각 동사도 아니고 그러면 it이 나올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to. 간단하죠. 그죠? 자, 에이미는 부탁했다. 그죠? 나에게 me 끝이죠. 내가 빌려달라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대한다. 우리는 뭐 한다? expect 한다. 끝이죠. expect.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천천히 정보를 받아들여 봅시다. 자, 서아가 한번 해볼까요? 누가 to become a great singer 뭐 하기를? 되기를 기대한다. 끝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받아들이시면 돼요. 역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우리는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나왔으면 기대한다. 동사 먼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천천히 보자. 훌륭한 가수가 되기랑 그 소녀라는 대상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당연히 대상이 먼저 나오고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이 다음에 나온다. 동사 뒤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훌륭한 가수가 되는 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왜 돼? 그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딱 보니까 지금 어디 칸이 비어 있어요?
동사 칸이 비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동사가 비어 있다는 건 여기 뒤에 구성 요소를 봐야 돼요. 자, 일단 me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to be kind. 투부정사가 나왔죠. 여기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없는 친구가 있다고? 뭐가 있을까요? 메이크. 그렇지. 사역동사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 사역동사는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오히려 틀려요. 아시겠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략되어 있는 거 그냥 생략 안 하고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생략된 걸 다시 끄집어낸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주요한 문법 하나 끝났네요. 그죠? 자,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아니고 중요한 점만 짚어드리고 끝낼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법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이죠. 자, 이걸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자, 필요 없고 그냥 부사를 만들어 주는데 어떤 조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할 거야. 그죠? 아니면 나는 뭐 한다. 뭐라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죠? 자, 이 if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사로 쓰는 겁니다. 뭐로 쓴다고요? 부사 덩어리로 쓰는 거예요. 긴 부사를 만드는 접속사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 3개를 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f 덩어리는 will을 쓸 수 없다. 그죠? 그죠? 현재형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will 이상을 쓸 수 없어요. 왜냐? 조건이라고 하는 건 늘 결과보다 그 이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미래죠. 미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나타내는 조건은 늘 현재까지 받기가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if는 if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틀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 if로 만든 덩어리와 그 다음에 if가 아닌 덩어리, 결과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거를. 결과 덩어리는 앞뒤를 바꿀 수가 없다. 있어요. 있어. 있어. if 덩어리와 그리고 결과 덩어리는 앞뒤 바뀌어도 돼요. 대신에 if 덩어리가 앞에 나오면 쉼표를 써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문할 때 이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녀를 보신다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라고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ll me 하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if를 앞에다가만 넣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if you see her 이라고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이걸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갑자기 if call m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만약 전화 주신다면, 그죠? 이거는 심지어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면 if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녀를 보고 저에게 어쩌고. 자, 너가 나한테 전화를 한다면 너는 그녀를 본다. 이거 뭐 납치범이 하는 말이죠, 약간. 그죠? 너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하면 그녀는 없다, 죽는다, 뭐 이런 거. 그죠? 당장 카카오페이에 3만 원을 송금하지 않는다면 치킨은 없다. 그죠?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unless와 if의 차이를 잘 구분할 것. unless는 우리가 if not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우리 그 줄리 말고 우리 반 친구들은 문마중 투 끝내면서 마지막 거기에 와르르 단체로 틀렸던 거죠. 그죠? 연복이 없는. 그죠? Unless it comes, I will not join the campaign. 그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 캠페인에 자, if로 바꿔볼까요? if. 자, 여기서 우리가 not을 이야기한 친구들 이제 조심하셔야 될 친구들.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doesn't come. 그죠? I will not join. 그치. I will join. I will not join. 이건 건들지 않는 거야.
그죠? join the campaign. 나는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 기억 쓰면 안 가.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게 unless가 if not이라 그래서 무조건 not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동사를 부정해 주라는 거죠. 그죠? 요거 차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사로 쓰인 if와 구분 지을 것. 명사로 쓰인 if는 무조건 동사 뒤에 목적어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실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얘는 will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he runs if it rains. He knows if it rains. 자,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명사입니다. 자,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부사일까요? 1번이 명사다, 손. 잠시만 생각해 주셔야겠는데. 이거 저거 따라왔는데. 투표할게요. 네. 1번이 명사다, 손. 오케이. 2번이 명사다, 손. 오케이. 줄리는? 1번. 자, 보세요. run이라고 하는 건 뛴다죠. 그럼 무엇을이 나올 수 없죠? 그 얘는 그냥 달리면 비가 온다면 뛴다죠. 해석을 해보세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는 달린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는 달린다. 얘가 명사라고 하는 말은 얘가 반드시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얘는 run은 무엇을 달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no는 보세요. 무엇을이 필요하죠. 얘가 그 비가 온다면 그는 안다. 뭘 알아? 몰라. 그지? 그래? 비가 오는지 아닌지를 안다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문장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He knows if it will rain tomorrow. 이건 가능한 거예요. 왜? 얘는 지금 명사기 때문에 will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안다.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if it will rains 여기에 will이 들어간다. 이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로 쓰인 if와 구분 짓는 거 여기까지 나온다면 이제 문법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요. 25. 여기 서술형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방식까지. 네, 그래서 서술형까지 해서 하겠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와.